안녕하세요. 글로벌 기독방송 GGBTV 은혜 나눔 초대석, 이번에 또한 박용우 대표님의 트루바인 대표로서의 많은 이야기를 전 시간에 들었는데,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소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첨단으로 필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글로벌 IT 선교사의 소명을 갖게 된 그 이유와 목적과 자세한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우리가 1부에서 이야기를 나눴지만, 예. 그래도 2부에서는 주로 IT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, 그리고 특히 이것을 선교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,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얘기하기 앞서서, 그럼 먼저 대표님께서 이 IT 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교와 전도와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한마디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, 나머지는 그 뒤로 이어가도록 하죠. 네, 좀 부탁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면 상당히 사람들이 어떤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개념적으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방대하고 뭐 이런 데서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. 그렇죠. 예, 그래서 개념 이해가 안 되니까 네.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뭐 4차 문화는 AI다, 뭐 빅데이터로 하나하나씩은 얘기를 하지만 네. 결국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저는 키워드는 초연결, 초융합, 초진흥화라고 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네. 융합도 안 되고 그렇죠. 어떤 뭐 진화도 이룰 수도 없는 것처럼 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4차 산업혁명의 그 교육 분야를 하면서 네.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네. 예. 그러다가 이제 새마을운동을 딱 떠올렸죠. 새마을운동과 4차 산업의 어떤 연관성? 네. 뭐 이거를 좀 생각을 주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 새마을운동은 전 국민 인식 그 역량 강화 그런 쪽이라고 그렇죠. 생각을 했어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예.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죠. 이해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새마을운동을 이제 그것도 그 키워드로다가 근면자주 협동이라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전 국민들이 네. 우리도 잘 살아볼 수 있다, 잘 그렇죠. 살아보자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전 국민이 이제 무브먼트가 일어난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면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도 물론 우리가 인식이 안 되고 알지는 못하지만 이거를 좀 정신개몽 운동으로다가 일단 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이제 그런 이제 인식 네, 역량 네, 강화 이런 그런 교육들을 많이 좀 했거든요. 그럼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. 저도 이제 새마을 운동 시대에 예. 한참 그 일에 나가서 일도 같이 하고 그렇죠. 그런 일을 했거든요. 예.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국가적인 변화가 있었어요. 그렇죠. 여러 가지로. 네. 근데 지금의 그 발상이라고 하는, 지금 4차 산업, 이제 앞으로 5차도 나오겠지만 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 국민 계몽, 그렇죠. 설득, 또는 운집, 이런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IT 산업의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할 때에 새마을 운동같이 준비하면 좋겠다는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. 그 또한 그게. 주님이 주신 거죠. 그렇죠. 제 영장으로 한 게 아니고. 그게 제가 좀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고요. 그렇다면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예.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어도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든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까? 그 부분에 대한 뭐 블록체인도, 심지어는 뭐 코인도 있고 뭐 3D 프린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런 것을 좀 재미있게 한번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예, 제가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IT 기술 융합, 교육 이 분야 쪽을 진행해 오다가 어느 날 그 해외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그 선교사분이 오셨어요. 네. 그 비즈니스 선교하시는 분이었거든요. 네. 그분께서 그 탄자니아하고 르완다 이쪽에 이제 그 연합대학교를 만들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갖고 계셨어요. 네. 근데 고민을 한 게 기존에 있는 그런 교육과정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박 대표가 갖고 있는 그런 IT 기술 융합 네.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이런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. 네.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자문 겸 네. 좀을 얻으려고 좀 오셨어요.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드렸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제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없다. 그렇죠.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도 전 세계가 다 이제 연결이 어디서라도. 되고 카톡으로다 뭐 전 세계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하고 네. 뭐 영상도 보낼 수 있고 그렇죠. 사진도 보내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이제 컨텐츠들을 이제 우리가 그 실시간으로다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는데 이제는 나라와 나라도
우리가 과거는 비행기 타고 가서 뭐 저기 했는데 이제는 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. 네. 뭐 갈 수도 없고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요즘 또 이제 또 줌이라는 거 뭐 이런 네, 거 통해서 네, 온라인 교육이 이제 가능하고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르완다 연합대학교에 지금 제가 4차 그 산업 교육처장을 또 그 직함을 주셔가지고 예. 제가 좀 그 또 일도 하고 있는데요. 아. 그래서 거기는 이제 2년제 기술 전문 대학을 좀 만들자. 네네. 그래서 거기 3D 프린팅 융합과를 네네. 하나 좀 만들어서 그 아프리카 54개국의 그 젊은 청년들을 네. 그 르완다 연합대학교로 좀 오게 해서 그 친구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서 그 각 나라로 가서 그 나라를 이제 그러니까 발전시키는 네네. 그런 이제 인재들로 다 양성하면 좋겠다. 아. 그런 이제 컨셉을 잡아가지고 그 일을 또 진행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야, 그래서 그게 또 이제 또 씨앗이 되다 보니까 또 여러 나라에서 또 이제 연락들이 오기 시작한 그러니까요. 거죠. 예, 하나의 롤 모델이 나오면 그러면 계속 이 확장이 되거든요. 제가 또 듣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좀 꽂히는 얘기가 있어요. 예. 바로 어제 그 우간다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이런 촬영을 좀 하셨거든요. 근데 그분은 그 IT 공학 박사예요. 네네. 근데 선교 사명을 가지고 이제 우간다로 넘어가셨는데 정부에서 요즘 우간다 정부에서 컴퓨터 교육을 한다라고 해주니까 예.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런데 그거보다 한 단계 뛰어넘어 있는 4차 산업과 그러니까 IT, AI에 대한 걸 얘기하면 그들은 아마 이렇게 좀 표현해 죄송합니다. 좀 까무라치지 않을까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지금 대표님께서는 지금에 가지고 있는 융합 프로그램을 예. 세계 선교사님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예. 얼마든지 뭐 알릴 수 있잖아요. 그럼 그 일을 저희 방송국에서 할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면 대표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커리를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네네. 좀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네.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. 예. 또 그분들이 언제든 또 줌이든 온라인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런 걸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것이 좀 생각이 나네요. 네네. 자, 우선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네. 지금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들을 어떤 식으로 융합해 나가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까? 그럼 그들에게 어떤 것을 어떻게 가르치면 그들이 쉽게 배우고 따라할 수 있을까? 그런 부분을 조금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. 예.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인력 양성이거든요. 가르칠 그렇죠. 사람들. 예. 그러니까 예수님도 12제자를 예, 통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. 했듯이 네, 지금 이 분야는 그 네, 전문가들이 많이 없습니다. 네, 예,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네, 그 인재 양성이거든요. 인력 네. 양성을 통해서 그 4차 산업의 그 IT 기술 융합 교육을 먼저 네. 그 이제 지도자들을 이제 양성을 그렇죠. 해야 되겠죠. 예,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다시 이제 그 제자 양성을 또 해야 되고 네, 예,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4차 산업 그 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생님들이 빨리 나와야 태부적입니다. 되겠군요. 네네. 지금의 이제 교사대 그런 이제 인력 양성, 선생님들 양성 풀로는 이제 한계가 왔고, 네.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이제 차기 정부에서 그 이제 교사대를 통합하고 어떤 미래 그런 기술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 과정들도 좀 개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렇다면은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1대1 대면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, 요즘에.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확산을 시킬 수 있는 계기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은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얼마든지 연구하면서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특별히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방송국에 연락을 주신다든가 아니면 우리 박 대표님에게 별도로 연락을 또 하시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걸 개인적으로라도 저렇게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당부를 드릴 테니까 참고로 좀 이해를 하시고요. 자, 그럼 대표님은 그동안 그 어려움도 겪으셨잖아요. 예. 정말 14년도. 2014년도. 지금 생각하면 좀 다시 좀 추춤하죠? 어떻게 지금 이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왔는지. 그러니까요. 예, 사실 하나님 은혜, 그럼요.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죠. 제 힘으로는 절대
할 수도 그러니까 없고 이제 제가 그런 여기 분야도 아닙니다. 네, 은혜 나눔 초대석에서 손님으로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의 그 말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감동받고 제가 은혜가 되고 제가 또 거기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. 그분들의 그 아픔이 저의 아픔처럼 다가오고 그러면서 현재의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오직 기쁨과 영광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의 물론 다 박 대표님 예외는 아니에요. 예, 그런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그냥 와 닿아요. 예, 하여튼 그러니까 가족분들은 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시고요. 제가 좀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좀 예, 예. 아픈 고백이죠. 그거 해주세요. 괜찮아요. 저희 네. 집사람이 네, 3년 전에 이제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. 아, 그러니까 그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선거비 때문에 예, 집사람이 예, 좀 예. 많이 좀 시달렸거든요. 세상적으로 다 좀 많이 힘들었고 예,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람이 또 중보기도자예요. 그래서 거의 교회에서 거의 한 5시간 6시간 기도하거든요. 네. 예, 그러면 가운데서 그 수술하라고 하는 것도 안 하고 지금 현재요? 예, 그 지금 3년이 됐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집사람은 그래요. 뭐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인데 물론 세상 의학도 필요하지만 네. 나는 그냥 하나님 믿고 이 또한 하나님이 취해 주실 거라고 믿고 네. 지금 기도하면서 식습관 좀 조절하고 네. 좀 간단한 운동하면서 네.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지나왔는데 네. 얼마 전에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암 센터 가서 그 다시 받았어요. 근데 아직도 그 상태더라고요. 네. 3년 전에 그 초기 상태 그대로. 예. 더 악화되진 않고요. 그 당시는 이거 그 공격성 암이라고 퍼지면 바로 죽는다고 막 이랬거든요. 네. 그런데 이제 병원을 벌써 4군데를 다니면서 그럼 사모님 지금 연세도 지금 비슷하죠? 둘이요. 그렇군요. 네, 저보다 4년. 그러면은 사실은 극복할 수 있는 나이고 네. 아직은 면역 저항력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나이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한 건 저랑 또 나중에 별도로 좀 얘기를 하고요. 일단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있고 자제분은 또 잘. 네, 저희 아들이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저 선거 낙선하면서 이제 미국 유학 준비하다가 뭐 재정적으로 이제 바닥이 보니까 이제 얘가 또 기차를 좋아해서 그 대한민국 최초로 다 그 일반인 대상으로 그때 그 철도 교통 관제사 그 자격 시험을 얘가 봐서 그 국가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. 최연소겠네, 그러면. 예, 그렇죠. 그 다음에 얘가 또 이 운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그 기관사 자격증도 그것도 최연소겠네. 예, 똑같이.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기능만 따면 그 대한민국 최초로다가 일반인으로서는 그 철도교통 관제사하고 이제 기관사 자격증 두 개를 이제 취득을 하는 거죠. 그러면 내년에 이제 취업을 그래서 지금 올해 24시거든요. 예. 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또한 이제 은혜죠.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또 그 기도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하심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같이 한번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보시지 않았습니까?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처음과 끝은 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지금 내 이 현실이 내 이 젊음이 이 상황이 영원할 줄 알고 거기에 도취하고 만취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.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은혜 나눔 초대석에 나와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게 되면 저도 참 울컥울컥하고 한두 번이 아닌 울음을 삼켜야 할 일이 많은데 특히 오늘 우리 박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역시 예외는 아니더군요. 대표님을 제 옆에서 같이 이야기할 때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. 사모님이 위암으로 고생 중에 계시고 또 우리 대표님이 앞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 소망 가운데 IT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4차 산업, 5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가려 하시니까 궁금하시면 얼마든 연락 주시고 함께 관심과 기도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충실히 익혀나가는 그러한 교육에 우리 또 선생님으로서 교수님으로서 부족함이 없어야 생각합니다.
오늘 얘기 너무 감사했고요. 예. 저도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. 예. 저도 기도할 감사합니다. 테니까 예, 감사합니다. 같이 얼마든지 준비해 나가시도록 하고요. 시청자 여러분들 은혜 나눔 초대석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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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